저는 대학교 때 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 무슨 과 다니냐? 심리학과 다닌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아니면 손을 딱 펼친 다음에 손금 봐달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이제 너 졸업할 때 내가 돗자리 하나 사줄까?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심리학을 마치 독심술 또는 심령술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더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리고 심리학과의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 또는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죠. 남학생들이 그리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더라도 졸업하고 심리학 전공을 살리는 학생들이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심리학과를 나오면 먹고 살 게 없다, 그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인기학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지금은.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심리학과는 굉장히 관심은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은 많았지만 굳이 그것을 전공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죠. 당시에 심리학과에 진학했을 때 신입생 시절에 이제 교수님들이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첫 시간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는 이 질문에 답하게 했죠. 나는 왜 심리학과에 오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얘기해 보라는 거였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크게 두 가지 범주였던 것 같아요. 혹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영화 보고 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영화. 당시에는 원초적 본능이란 영화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그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있겠지만 원초적 본능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그 형사 주인공이 범죄 심리 분석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영화나 드라마는 그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거의 영화에 자극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받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들 대상으로 만남을 가질 때도 보면 특히 범죄 심리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드라마, 특히 미드, 크리미널 마인즈라든가 CSI라든가 등등 심리학자가 출연하거나 범죄 심리 분석관이 출연하는 역할로 나타나는 영화 또는 드라마에 자극을 많이 받고 동기부여를 많이 받은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미디어의 힘이죠. 올림픽에서 수영이 금메달 따면 다 수영장 보내고 또 골프 금메달 따면 골프장 보내고 하는 것처럼 쉽게 영향을 받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부류는 제가 기억하기에 책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프로이트 책을 보고서 자극을 받아서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이트 책이 만만치 않거든요. 깊이 공부하면 입문서 정도를 읽고 온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심리학과에 진학을 하면 프로이트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물론 언급이 되지만 그다지 비중이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현대의 그 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지금 심리학이 있잖아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으로 치지 않습니다. 거의 철학에 가깝죠. 인문학 쪽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은, 정신분석학은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학부 과정에서 언급은 하죠. 오히려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 있게 다룹니다. 별도의 과목으로 배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심리학과에 진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에 대해서 깊이 파고 싶어서 왔다 그런다면 독학을 하시는 편이 낫다는 거. 세 번째 부류를 만약에 또 추가한다면, 세 번째 부류는 자기 문제 또는 주위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성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뭐 심리학 관련 서적을 보게 되었고 또 이 분야를 알게 됐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다,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또는 그게 더 확장돼서 인간에 대해서 나는 호기심이 있다,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나는 인간 이해를 더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그런 이유가 되겠죠. 가장 무난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그러한 호기심 또는 궁금증을 채워줄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혹은 프로이트 책을 통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막상 심리학과에 들어오면, 학부 수준에서 심리학과에 들어오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이 머지않아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심리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심리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동기, 이유에서 심리학과를 선택했고 또 선택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댓글도 읽어드리고 반응도 해주고 서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본 없이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고 또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많이 말주변이 사라졌어요. 있었던 게. 지금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있던 말주변마저도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다시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